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홍희진입니다. 자, 우리 2016년도 제2회 시험이 있었죠. 시험 아마 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기출문제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기출문제가 이게 개정교과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나오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데 안 나오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부분까지도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1번은 예전에도 이제 나왔던 문제예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우주 한 점에서 폭발하여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이론의 주요 증거 중 하나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팽창하고 내일도 팽창하고 10년 뒤 100년 뒤 이렇게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관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은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막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130억 년 전에는 한 점이 있었겠구나. 라는 게 이제 그 설이에요, 설. 확실하진 않죠. 모르죠, 솔직히. 그때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추론한 거고요. 과학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 설명하고 있었고요. 무조건 그 팽창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팽창. 그럼 이제 빅뱅 우주론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정답은 바로 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인데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 A, B의 같은 크기의 힘을 각각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A와 B의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요. 진짜 단골 문제죠. 근데 조금 난이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진짜 한 단계. 자, 원래 그 뉴턴 운동 법칙 중에 제2법칙. 이게 단골 문제거든요. F는 ma. 요 공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원래 그냥 지금까지 문제들은요. 이거 하나만 주고 얘 알아서 해봐. 아니면 F 아니면 A 구해봐. 이런 문제 유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 더 줬어요. 조금 그래서 추론해봐 라는 문제예요. 보도록 하죠. 같은 크기의 힘을 줬답니다. 즉 얘도 F고요. 얘도 F래요. 그럼 이럴 때 그냥 식을 써보세요. A와 B의 질량 B 자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써볼게요. 얘 F고요. 누구의? M의 무엇을? 질량을 A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가 6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게 이제 바로 무엇이 되는 거죠? A랑 관련된 가속도 법칙 우리가 식 세운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얘의 질량을 그냥 MA라고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의 질량을 MB라고 놓을게요. 자, MB는 여기다 그냥 갈까요? 이렇게만 바꾸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쵸, 2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된대요? 같아야 된대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근데 또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MA 곱하기 6 요 값이 F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되게 천천히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죠. 자, F고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F가 MB 곱하기 2 요것도 이제 F라는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식만 놓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자, 몇 대면 3대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요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적어 보면은 MA 곱하기 3은 뭐가 된다? MB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A가 예를 들어서 1이면 B는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몇 대면? 그렇죠. 1대 3의 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냥 1대 3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 비율을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요거 식 세워서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 식 세우는 게 편하신 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아, 식 세우는 거 되게 어려워. 그냥 개념적으로 해보고 싶어.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릴 거예요. 똑같은 얘기긴 한데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전에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F는 MA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F가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가속도가 증가하면은요. 누가? 질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B가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일로 갈게요. 2에서 몇이 됐어요? 6이 됐죠. 곱하기 3배가 된 거예요. 가속도가. 자, 그러면 질량은 무조건 몇 분의 몇? 질량은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두 개의 곱이 그렇죠. F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거 조금 더 헷갈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 이용하셔서 차근차근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건물 옥상에서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던졌고요. 이 공은요, 던진 순간부터 이제 뭐를 받죠? 중력을 받아서 막 이제 아래쪽으로 더 이제 빠른 가속도가 생기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가장 속도가 빠른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땅 근처에 오면 올수록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C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요. 위치 에너지 MGH죠. MGH 즉 9.8 곱하기 MH. 높이가 증가할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큰 곳은 A가 되겠습니다. 3번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지점은 A죠. 그렇죠? A. 자, 가장 빠른 지점이 C예요. 자, ABC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모두 같다. 그렇죠. 여기 공기저항 무시하라고 딱 써놨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뭐 다른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역학적 에너지 물어보고 있었던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힘의 방향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힘의 방향. A, B, C 뭐 아무 지점이나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얘는요. 내 손을 떠난 다음부터는 어떤 힘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어요. 힘의 방향은 다 어느 쪽이에요? 네, 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중력이라는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력이라는 힘의 방향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전자기파는요, 진짜 독특해요. 네, 왜? 매질이 없어도 돼요, 매질이. 자, 파동인데 매질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그냥 빛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습니다. 적외선, 자외선, X선 등등등등 뭐 다양한 종류의 이런 파장, 전자기파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빛 이렇게 기억해 두셔도 돼요. 자, 매질이 없는 공간에서 전파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요. 물결파는 물에서 전달이 되죠. 아닙니다. 전자기파. 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에 이용된다.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자기파, 파동 문제 나오면은 굉장히 출제 비율이 높아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 네, 이제 분자량과 관련된 조금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기체 분자의 분자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1기압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0도씨 1기압입니다. 뭐 조건 변화가 없네요. 근데 뭐가 달라요? 분자량이 달라요.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좀 하나 드리자면 뭐냐면 0도씨 요 있잖아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같은 온도 안에서 뭐 기압도 중요하죠. 그렇긴 한데 얘가 뭐에 결정이 되냐면은 운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에너지랑 관련되어 있어요. 에너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조금 그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같은 온도면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온도에서는 분자들이 기체 분자들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똑같아.
움직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다 똑같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에너지 구분하지 말고 그냥 에너지가 다 똑같아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자량이 2입니다. 가벼워요. 완전 빨리 움직이죠. 자, 분자량이 이산화탄소 43입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겠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1번. 자,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뭐예요? 분자량. 분자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아니면 물체도 다 사람이든 물체든 다 무거운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찌끔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정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거고요. 단위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나타내시면 되고요. 자,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이거든요. 수소 하나가 1이에요. 근데 그런 게 2개 있으니까 2 분자량. 수소 분자의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자, 메테인까지만 할게요. 탄소 하나의 원자량이 12인데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수소는 1이라고 그랬죠. 12에다가 1짜리 4개 더하시면 16.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자량이고요. 무거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해요. 6번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됩니다. 완전 좋죠. 그럼 전류 그냥 막 보낼 수 있는데. 자기부상 열차를 띄우는데 이용됩니다. 정답은 초전도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 이하에서는 그냥 갑자기 저항이 싹 사라져요. 그럼 내가 이용하고 싶은 만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막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해가지고 막 열로 막 방출되고 밖으로 내보내고 이러는 건데 그걸 싹 없애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7번 문제. 발전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전. 전기 만드는 방식이죠. 그쵸? 자, 수력 발전, 풍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 중에서도 지금 뭔가 핵을 분열시켜가지고 팍팍 쪼갰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뭐 중성자가 몇 개 나가고 막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현상만 기억하시면 돼요. 핵 쪼개서 뭔가 핵과 관련된 무엇을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력은 물의 높이차죠. 그쵸?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댐. 자, 풍력은 뱅글뱅글 돌리는 거죠. 뭐, 바람에 의해서. 자, 화력은요? 석탄, 석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화석연료 이용해가지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문제. 우주로부터 지구에 유입되는 유해한 요소를 막아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자외선 차단하는 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뭐예요? 오존층. 그쵸? 그래서 오존층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자기장도 역시 그 태양에서는요. 완전 그 센 입자들이 막 와요. 돌덩이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전기의 힘을 막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막 이런 애들이 팍 옵니다. 태양풍이 오거든요. 요거 막아주는 게 바로 지구자기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요, 못 살아요. 네. 오존층 없으면은 어디 숨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못 살긴 못 살겠죠. 그래도 이제 빛 바로 안 받으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을 것 못 살까요? 하여튼 좀 어렵긴 하겠지만 지구자기장은 이거 없으면은 안 돼요. 네. 생명체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흑점은 지구 얘기 아닌 거 아시죠? 태양입니다. 태양이 활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마무리 짓게요.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자체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석에 잘 붙으면 녹슬기 쉽습니다. 녹하면은 뭐 철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철석, 적철석 이런 데서 재련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저는 요걸 조금 더 강조 드릴게요. 뭐냐면은 원소 기호예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C, 탄소. 물론 아시겠죠? N은 뭐 질소 등등. 막 어려운 게 나오진 않아요. 원소 기호가. 사실 우리가 막 20번 그 이상 되는 그런 원소들은 잘 안 써요.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자주 쓰는 이런 원소들은 원소 기호까지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AL이 뭐예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요. CU, 구리. 자, 원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10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분자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나와요. 예, 가끔가다 나와요. 지금 이게 최근에 한 번 또 더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여기 천연 고분자래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팍 왔죠. 천연 물질이에요. 천연 물질. 천연 물질?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천연 물질이면 플라스틱이랑 합성 부분은 선택하시면 안 되죠. 이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합성이잖아요, 합성. 2번, 3번 딱 없애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돼요. 포도당 중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지질이 포도당 가지고 만들어요? 아니죠. 지질은 이건 지방. 포도당은 탄수화물. 그렇다면 셀룰로스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셀룰로스는 세포 벽의 성분이에요.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11번째 문제,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문제가 되죠.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왜 이제 화석연료 말고 다른 거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느냐, 두 가지 까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오염이 심해서 막 태우니까 이산화탄소 막 나오고 지구온난화로 이어지고 이러죠. 두 번째는요, 결국엔 얘는 매장량이 제한적이에요. 없어질 거예요, 좀 있으면. 그래가지고 대체 에너지원으로 뭐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석유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석연료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질시대 생물이 땅속에 묻혀 생성되었습니다. 지질시대의 생물 땅속에 묻혀 생성되었죠. 그렇죠. 석유는 그게 이제 동물이죠. 옛날에 막 공룡 같은 애들 죽어가지고 된 거고, 석탄은요, 그 식물 애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당연히 환경오염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 질소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 화합물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뿌리옥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에 의해 일어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성분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78%가 다 질소예요. 근데 질소라는 친구는요, N2 상태의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근데 얘가요, 너무너무 안정해요. 네, 그래서 과자 봉지 안에 이거 넣잖아요. 음식물 안에 그 음식물 포장할 때 충전재로 이거 넣잖아요. 만약에 얘가 뭔가 반응을 하는 친구라면 과자 봉지에 얘 넣어놓잖아요. 그럼 과자랑 뭔가 반응해서 과자의 맛이 달라지거나 막 눅눅해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얘는 되게 안정한 친구예요. 뭔 얘기냐? 안정하면은 나 반응하기 싫어. 나 반응 안 할래. 이런 거예요. 근데 식물은 이 질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살아갈 때. 그럼 이 식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저기 필요한데? 질소 필요한데? 질소 어떡하지?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바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걸 이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질소 고정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런 일을 좀 해줘요. 그래서 NH4+, 암모늄 이온이에요. 암모늄 이온. 이온 상태로 만들면 이제 얘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소를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식물 너 쓸 수 있게 내가 여기 붙여놓을 테니까 네가 써.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번개에 의해서도 그 질산이온 이런 걸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온 상태로 바꾸면 얘가 쓸 수 있어요. 이 상태로는 못 써요. 공기 중에 있는 너무나 안정한 요 질소 분자를 뭔가 이온 상태로 바꿔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구나.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질소 고정 이 단어를 아셔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하죠.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물질을 찾아보도록 하죠. DNA 복제, DNA 이제 복제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드리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DNA가 있었습니다. 그 DNA를 복제해서 두 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로 그렇죠. 나누는 것이고. 요건 이제 세포 분열할 때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만들기 위해서 DNA를 RNA로 바꿔요. DNA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친구예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막 쓰면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100명이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100명에게 이거를 다 이렇게 그냥 보여주면은 될까요? 잘못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누가 보다가 커피 쏟고 막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종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100명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카피하시면 되죠. 복사하시면 되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얘를 다른 형태로 바꿔요. 내가 필요한 그 유전 그 정보만 볼 수 있게끔. 그게 이제 바로 RNA가 되는 거고요. 얘는 쓰고서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쓰고서 이제 다시 이제 얘가 또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카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유전 정보를 그대로 담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만드는 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그 막 세포막에도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효소에도 필요하고요.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드는 작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째 문제였습니다. 14번째 문제 갈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원인데요. 이 항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죽은 병원체에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의 독성 약화시킨 살아있는 병원체를 사용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항원의 종류가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체의 종류가 한두 가지겠어요? 막 진짜 많거든요. 병원체의 종류가. 그럼 이 사람이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면 병원체예요. 그거에 대항하는 뭘 만들죠? 항체를 만들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원은요 되게 많이 있어요. 종류의 숫자가. 그럼 내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많은 항체를 다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얘네들이 막 바뀌어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막 변종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항원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순서가. 항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죽은 병원체나 아니면은 해가 없는, 독성이 없는 진짜 아픈 애 말고 진짜 아프게 하는 질병 걸리게 해주는 이런 항원 말고요. 죽은 애, 죽은 병원체 이런 거를 일부러 넣어줘요. 내 몸에서. 병원 가서 돈 내고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 몸은 모르죠. 내가 이거 돈 내고 맞은 건지 진짜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내 몸에서 뭐 만들어요? 항체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막 없애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내 몸에. 뭐 병도 안 일으켜요. 그 다음 실제로 외부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친구가 들어오면 이 항체가 얘를 막아버리는 거죠. 백신. 네, 백신입니다. 자, 예방주사.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백신이 뭐냐면은 죽은 병원체 넣어줘서 내 몸에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비해 놓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빨리빨리 되는데 몸에 이제 막 면역력이 저하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몸 약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항상 이제 미리미리 백신 맞아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죠. 15번째 문제입니다. 세포 소기관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문제 잘 읽으시면 돼요. 요것만 보셔도 돼요. 세포 내 광합성을 담당합니다. 정답 3번이죠. 그쵸? 엽록체. 끝. 자, 근데 이제 공생설까지 나온 거예요. 이건 추가적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시간 없으시면 이거 안 보셨어도 돼요. 사실. 뭐냐면 광합성 세균이 외부에 있던 애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세포 내로. 그래서 진핵세포가 된 거예요. 광합성 세균이 어떤 다른 세포 안으로 좀 등치 큰 애, 그 세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살기 괜찮아. 얘가 다 뭐 해결해줘요. 뭐 먹을 것도 해결해주고 요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여기 그냥 자리 잡고 산 거죠. 그게 바로 엽록체인 거죠. 됐죠? 자, 호기성 세균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미토콘드리아고요. 세포 공생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진동수가 2만 헤르츠 이상인 음파, 체내 각 조직에서 흡수, 반사되는 정도.
자,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고요. 태아 검사하는데 많이 이용이 되지요. 이 의료기구는 초음파 진단기. 이거 문제 두 번째 나왔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쵸? 이게 지금 초음파 진단기. 지난번에 그거 나왔었어요. 전반사, 내시경. 이런 것들. 전반사, 내시경, 뭐 혈압갱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아. CT나 이런 거는 조금 나오기 힘들고 아무래도 초음파 문제가 지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내시경은 전반사 이용한다. 이런 것들까지는 꼭 전반사 이용한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진단장치 문제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생태계에서 일어난 탄소순환 과정 중 생물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코예요, 코. 돼지로 바꿀까요? 자, 돼지입니다. 돼지가 이제 숨을 쉬어요. 탄소순환 과정 중 생물, 얘 생물이잖아요. 생물이 대기 중으로 뭐를 배출해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림 그리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호흡이죠, 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내에서는 탄소순환이 그 지구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쵸? 이렇게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쓰죠. 식물이 써서 다시 생물체 안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뭐 죽어서 이제 나중에 화석이 되면은 지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 안에 녹아서 탄산 이온이 되기도 하고 막 이제 왔다 갔다 지구 내부 여러 개 개를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18번째 문제. 지질시대 문제네요. 지질시대 중 가장 길고요. 원시 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대이며 대표적인 화석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던 요 시기, 굉장히 긴 시기, 선캄브리아대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요거 순서대로예요.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고생대 하면 삼엽충 떠오르셔야 되겠죠? 중생대 하면 파충류 애들, 그 공룡, 막 시조새 이런 애들, 신생대 가면 포유류, 매머드 같은 요런 화석까지도 정리해 두세요. 뭐 18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요. 19번 문제입니다. 두 행성을 비교했어요. A랑 B. A랑 B가 뭔지 볼게요. A는 보자마자 딱 답 나오죠? 생명체 있는 데는 뭐 물론 물도 그렇긴 하지만 생명체 있는 데는 수금주와 목도 천해 중에 지구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구예요. 자, 반면에 B는요. 태양계 가장 큰 행성이래요. 아유 목성이네. 끝. 대적점. 아유 확실하네 목성. 자, 그럼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도 되겠고요. 첫 번째 1번 천왕성이다 땡. 자, B는 지구형 행성이다 땡. 목성형. 세 번째 B는 A보다 위성의 수가 많습니까? B는 A보다 많네요. 그렇죠.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토성이고요. 근데 반면에 지구형 행성들은 없거나 뭐 한두 개? 지구는 하나, 달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보기까지 볼게요. A는 B보다 평균 밀도가 작다. 그 지구형 행성들이 평균 밀도가 커요. 네, 표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평균 밀도는 당연히 지구형이 큽니다. 그래서 A가 더 평균 밀도가 크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옛날에는 그냥 지구 아니면 목성 딱딱 물어봤거든요. 뭐 지구는 목성보다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지구랑 목성이라는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치? 행성 A, 행성 B 이거 찾으세요 라는 문제로 조금 변형되고 있어요.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 온실기체 증가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대륙에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화석연료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CO2 너무 많이 넣어주지 않으려고. 그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도 녹지만 그 물의 부피 자체도 조금 늘어요. 근데 그 물이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이 뭐 물론 많이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늘면서 전체 부피가 증가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증가해요. 그럼 땅이 잠기게 되는 거죠.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이제 2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를 구성하는 두 권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입니다. 상호작용하는 두 권을 옳게 짝지은 것. 지구계는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물론 외권도 있는데 문제에서 외권을 그렇게 물어볼 확률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 지구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보세요. 땅속에 식물 뿌리는 암석을 풍화시키고 여기 첫 번째 문제에서 끝났어요. 누가 누구를 식물이 암석을 끝. 식물은 생물권. 암석은 직권. 그래서 생물권이랑 직권 사이의 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뒤에도 볼게요. 그 다음에 식물이 어쩌고저쩌고 토양에. 자, 식물은 생물권, 토양은 직권. 네, 역시 마찬가지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거 얘를 다 외울 순 없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외워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두 개예요. 그쵸? 그러면은 방법은 똑같아요. 매번 방법은.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에 어떤 건가 어떤 건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식물, 그 다음에 뭐 직권, 식물, 생물, 그 다음에 암석, 직권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 바꿔서 여쭤볼게요. 숲에 갔더니 공기가 되게 좋대요. 제가 좀 현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뭘까요? 숲이니까 누가? 식물이 작용을 해서 식물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많이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생물권과 그렇죠. 기권 사이의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예를 보시면서 찾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허블 지금 나왔습니다. 허블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것을 허블 법칙이라고 합니다. 허블 법칙은 진짜 이 첫 번째 문장이 다 끝이에요. 이거 계산하시오?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뭐냐면 그냥 멀리 있을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 의미가 뭐예요? 멀리 있으면 후퇴 속도가 빨라. 멀리 있으면 후퇴 속도가 빨라. X축이 뭐예요? 거리죠. 요 그래프로 볼까요? 자, 거리가 점점 증가하니까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소하죠. 이 그래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거리가 점점 증가하면 후퇴 속도도 증가하게 이렇게 그리셔야죠. 자,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크면은 더 빨리빨리 뒤로 가는 거죠. 후퇴 속도가 큰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은 뭐 알아두시면 좋죠. 그렇죠? 자, 얘보다는 얘가 더 훨씬 더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그래프 개형으로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요거 정확하게 읽어서 기억해 두세요. 23번 가보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직권에서 판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고 습곡산맥, 지진, 화산, 지표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거는 지구의 겉부분에 이제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고 지각 그 밑에 멘틀 있죠. 그쵸? 이제 이거 너무 크네요. 이제 핵이고 그 안에 이제 핵이고 자 이제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멘틀인데 멘틀의 윗부분이랑 요 지각이랑 합쳐가지고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움직여요. 그 까닭이 밑에서 움직여서예요. 멘틀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자꾸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 위에 떠있는 판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정답은 3번 멘틀의 대류가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기억해 두시고요. 24번 문제 갈까요? 자, 드디어 케플러 법칙이 나왔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중요한 법칙인데 안 나왔거든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이번엔 나왔어요. 자, 요건 뭐냐면 케플러 법칙은 뭐예요? 타원궤도 법칙. 첫 번째 이제 타원궤도로 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초점 하나가 태양인데 이 태양이랑 가까운 애랑 되게 멀리 갔네요. 자, 가까운 지점이랑 자 그리고 먼 지점이 있는데 근일점, 원일점이 있는데 여기 갈 때는 대빵 빠르게 가고 행성이 여기 갈 때는 천천히 가.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면적이 똑같아요. 뭐냐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게 중요하죠. 동일 시간 동안에 간 면적이 똑같아.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얘는 속도가 빠르니까 같은 시간 동안 후! 얘는 느리니까 천천히. 그쵸? 근데 요 면적에 태양까지 부채꼴 모양이죠. 요 면적이 똑같다라는 거고요. 정답은요. 케플러 제2법칙이거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화법칙은 주기랑 긴 반지름의 그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조금 그냥 물어볼 수는 있겠네요. 예. 주기의 제곱이랑 긴 반지름의 세제곱이 서로 비례 관계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자세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갈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 지구는 기억에 의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은 물체의 대부분이 타버리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 수가 수성보다 적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까이 위치해 평균 온도가 높고 중력이 작기 때문에 무엇을 가질 수 없을까요? 지구 주변에 뭐 있어요? 공기. 뭐라고 해요? 대기. 정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지구에는 운석 구덩이가 있어요. 없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달이랑 비교했을 때 지구가 훨씬 적죠. 수성에 비교했을 때도 훨씬 적어요. 왜? 막아주니까. 보호막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5번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질소 고정도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 법칙도 처음 나왔고요.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있습니다. 초전도체도 처음 나왔고요. 이제 전체 범위를 대충 다 아울렀어요. 대충 다 아울렀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기출문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